시작할게요. 요번에는 연설 몇 쪽이지? 그 179쪽 179쪽 탐구 2 봅시다. 연설 개념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하긴 했었는데, 공적인 상황에서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하는 말하기, 이게 연설이다. 그리고 목적,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설을 하자는 연설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설득의 목적이 있다 그랬지? 이렇게 이제 개념이랑 그다음에 목적, 자 이거 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다음. 여기 이제 마찬가지, 아까 발표에서는 발표 전략이 있었지. 그치? 여기는 이제 설득 전략이 나와. 설득 전략이 나오는데, 설득 전략, 여기도 세 가지 있어. 한번 볼게요. 자, 이성적 설득 전략 나와있네.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다.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 다음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다.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 이 이성적 설득 전략은 이 논리적이다라는 말이 키워드네. 그지? 그 다음에 이미 입증된 일반적인 원리나 사례, 전문가의 견해, 통계 자료, 역사적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 일반적 원리, 사례, 전문가의 견해, 통계 자료,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있네. 그리고 저 일반적인 원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연역 귀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연역 귀납, 유추. 중3 때 배웠지? 기억나지? 연역 뭔지 봅시다. 연역. 연역 논증. 연역 논증.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예지. 그 대표적 예가, 자, 대표적인 예가 3단 논법이 있는데, 뒤에 연역이, 여기 오른쪽에 있네. 그치? 오른쪽에 있어.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치? 일반적인 사실이야.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논리지. 이 대전제 부분. 이 부분이 일반적 사실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혹은 일반적인 원리. 그치? 이걸 통해서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여기가 특수한 사실이겠네. 여기가 특수한 사실. 자, 요게 연역이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얘네들은 특성이 있어요.
자, 모든 공은 들고 있다라고 나있지? 모든 공은 들고 있다. 공이 A야, 공이. 이거를 이제 기호로 보면은, 기호로 얘기할게요. 자, 공을 A라고 치고, 그 다음에 둥글다를 B라고 칠게. 그러면, 소전제에서 새로운 대상이 등장해. 농구공. 소전제에서 다시 새로운 대상이 등장해. 이게 C지. 그 다음에, 공이다. 다시 A로 가. C는 A다. 그 다음에 대전제는 A는 B다. 소전제는 C는 A다.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결론은 농구공은 둥글다. 농구공은 C는 둥글다. B였지. 요렇게 정리가 돼. 3단 논법은 요 틀에서 안 벗어나. 3단 논법은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역 안에서 다 노는 거야. 말들이. 그렇지? 이 연역 안에서 말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잘 보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으로 가버리는 거고, 대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애초에 대전제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자, 그런 특징이 있다. 특성은 간단하게만 쓸게. 특성은 대전제가 참이면 잠깐만. 참이면 결론도 참. 대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아이고 시장 아유 옆에 걸 건드렸네. 요씨 몇 쪽이지? 79쪽. 몰라. 179쪽? 진짜 이게 안 풀리네. 하, 179쪽? 결론도 거짓. 됐지? 자, 귀납 논증. 자, 귀납 논증.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칙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귀납 논증 나와있지? 사례가 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얘네들이지.
그치? 얘네들이지.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법칙. 이 요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귀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사례가 많을수록 이게 많을 따자야. 사례가 많을수록 참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반드시 사례가 많다 하더라도 사례가 많아도 사실이 많아도 반드시 참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닐 수 있다. 사례가 많을수록 참일 가능성은 높지만 사례가 많다고 반드시 참일 수는 참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반드시 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참은 아니다. 다음. 됐죠?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 자,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 사례, 전문가의 견해, 통계자료, 역사 사실들을 등을 들어서 설득하는 전략. 이게 이성적 설득 전략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은 뭐겠어?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하는 거야. 감성이 기대서 설득하는 전략이겠지. 자, 개념 한번 봅시다. 자, 감성 설득 전략은 청중의 기쁨, 슬픔, 공포, 분노, 동정심, 자긍심,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전략이다. 말 그대로 감정이 기댄다라는 거네. 그치? 이 감정이 기댄다라는 거지. 그치? 감정에 기대어 설득하는 전략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화자는 청중을 감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들을 제시하거나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감성적 설득 전략은 어떤 방법이 있냐? 공감할 수 있는 사례, 상황, 이거를 제시해준대. 그 다음에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 어휘, 표현 등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있네.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자, 뒤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전교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학생이 또래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거리를 언급하거나 학생회장을 했을 때 보람을 느꼈던 사례를 제시하며 청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 자, 한편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요거는 밑줄 치자. 자, 요거는 밑줄 칠게요.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이성적 설득 전략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연설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 자, 그래서 이처럼 감성적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설득의 호소력을 높이고 청중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그래서 뒤에 효과가 정리되어 있네. 자, 하지만 감성적 설득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논리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의점도 나와 있네. 자, 활용 효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의점도 지금 언급이 돼 있다. 자, 다음. 자,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 요거 봅시다. 세 번째. 공신력이라는 말이 뭐야? 공신력. 공적인,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으로 그렇다 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지.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가 있는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그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공신력은 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으로 청중이 화자에게 가지는 신뢰감과 관련이 있다. 공신력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이게 공신력이다. 자, 같은 내용의 연설이라도 누가 말했냐에 따라 설득력은 크게 달라진다. 청중이 화자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화자가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 뭐 저 사람 뭔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구성하는 요소에는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반장이 얘기하는 거랑 학생 회장이 얘기하는 게 다르게 들릴 수 있어. 하다못해. 그 학생 회장 반장을 뽑았던 이유는 그 반장의 성품, 평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뽑힌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자,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이 있다. 청중이 화자를 주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고 믿음직한 성품과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만약 학생회장, 뒤에 바로 나오네? 만약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온 학생이 평소 학교 생활에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학생이라면 연설을 잘하더라도 학생회장을 뽑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겠지? 청중이 화자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연설의 설득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을 설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자, 한편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화자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화자의 말하기 태도 또한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기 문제 풀 때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종립콕 한번 확인해봐. 종립콕 한번 확인해보고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다 했지? 확인해볼게요. 자, 감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5번이야. 자, 사용시 주의점.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가능한 많이 사용해야 된다. 많이 사용된다? 많이 사용해야 된다? 아니지? 자, 사용시 주의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잠깐 한번 끊을게요.